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꼭 알아야 하는 뉴스 프레스룸 라이브의 구경호입니다. 11월 5일 화요일인데요. 자, 오늘은 우리 시간으로 오후 2시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되는 미국 대선 본투표 소식으로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역사상 그 어느 대선보다 초박빙 승부가 이어지고 있다.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. 장가혜 기자, 장 기자랑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장 기자, 우리 시간 오후 2시면요. 제가 보니까 미국 동부 시간으로 밤 12시더라고요. 밤 12시에 투표를 합니까? 네, 우선 그 시간이 미국 시간 5일 0시가 되는 건데요. 네, 북동부에 위치한 뉴햄프셔주 산간마을 딕스빌 노치에서 가장 먼저 투표를 시작합니다. 광산이 있던 시절에 이 투표를 마친 뒤 이른 새벽 일터로 가던 이 전통에 따른 건데 아마 12시에 투표하는 사람은 없겠죠. 아, 그러겠죠. 네. 어쨌든 보통 우리나라는 뭐 오전 6시부터 투표를 하는데 미국은 굉장히 낯선 풍경입니다. 그렇습니다. 저 딕스빌 노치라는 곳을 제외를 하면 네. 동부 시간 새벽 5시 버몬트에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. 텍사스 등 이 중부를 거쳐서 동서 또 동중, 서 이렇게 네. 캘리포니아 등 서부 지역 그리고 하와이, 알래스카까지 진행이 됩니다. 미국의 영토 크기가 한국의 98배고요. 예. 또 미국 본토만 해도 이 시간대가 4개나 걸쳐져 있거든요. 그렇군요. 그래서 일부 주에서 투표가 한창일 때 또 다른 주에서는 뭐 출구조사 결과가 발표되거나 개표가 진행이 됩니다. 네, 그럼 뭐 해리스냐 뭐 트럼프냐 이게 많이 나오는데 당선자 윤곽은 그럼 몇 시쯤, 언제쯤 나오는 겁니까? 일단 우리 시간으로 내일 오후 3시쯤이 되면 알래스카를 끝으로 거의 투표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. 미국 50개 주와 또 워싱턴 DC 중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곳은 7개 주입니다. 네. 왜냐하면 이미 여러 주의 선거 결과는 사실상 확정이 됐기 때문인데 이미 공화당이나 민주당 중 어느 한쪽으로 확실하게 기운 주는 전체 결과로 봤을 때는 결정적인 변수가 되지가 못하겠죠. 네. 하지만 펜실베니아, 미시간, 또 위스콘신, 조지아, 노스캐롤라이나, 애리조나, 네바다 이 7개 주는요. 스윙 스테이트, 그러니까 이 표심이 이리저리 그네처럼 움직이는 경합주여서요. 네. 이들이 누구를 찍느냐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런데 우리나라 대선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뭐 0.73%포인트로 이겼던 것처럼 한 표라도 더 이기면 선거에서 이기는 건데 그렇죠. 미국은 저희가 뭐 많이 다뤄왔습니다만 뭐 선거인단 제도도 있고 좀 달라요. 그렇습니다.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선거인단에 의한 이 간접 선거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. 총 538명의 선거인단 중 과반수를 넘긴 그러니까 270명을 가져가는 후보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. 선거인단의 숫자는 주마다 다 다른데요. 네. 그러면 선거인단 많은 주에서 이기면 끝이네라고 생각하실 그렇겠네요. 수 있겠지만 예.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별로 어느 후보를 지지하는지가 대부분은 여론조사를 통해 또 과거 선거를 통해서 가늠이 가능하고 거기에 더해서 7개 경합주 선거인단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요거를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. 그렇군요. 그러면 7개 경합주에서도 어디가 지금 가장 중요하다 저희가 이렇게 보면 됩니까? 바로 이 펜실베니아라는 곳인데요. 이 펜실베니아 주는 트럼프 후보 같은 경우에 2016년 대선에서 펜실베니아를 차지를 하면서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2020년 대선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1.17%포인트로 힘겹게 이긴 곳이어서 이번에도 이 트럼프와 해리스 모두 승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곳입니다. 또 네. 여기가 왜 중요하냐면요. 예. 제가 아까 말씀드린 7개 경합주 중에서 선거인단을 가장 많이 갖고 있습니다.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두 후보의 지지율이 이곳에서 동률이거나 아니면 트럼프가 0.5%포인트 차로 이기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. 예. 그러니까 이 판세가 안개 속이다 보니 두 후보 선거 기간 동안 이곳에 정말 많은 자금 그리고 시간을 들였습니다. 그렇군요. 그럼 이 두 후보가 마지막까지 이 펜실베니아 여기 가서 마지막 좀 화력을 집중했다.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이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펜실베니아에서만 5곳에서 유세를 하는 강행군을 했는데요. 제가 조금 전에 이 영상을 봤는데 조금 전 들어온 영상에서 이 해리스 후보가 한밤중에 아예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고 가서 한 표를 호소를 했습니다. 조금 전 모습이거든요. 한번 보시죠. Hi. Hi. Oh my God. Yes, you got it. Oh, nice to meet you. So, how's it going?
And it's the day before the election, but I just wanted to come by and say I hope to earn your vote, and I wanted to just thank you for just giving us the time to have this conversation. 네, 이렇게 해리스에게 펜실베니아가 정말 절박하고 중요한 만큼 트럼프 후보에게도 이 펜실베니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곳인데요. 네. 트럼프 후보가 지난 7월에 야외에서 유세하다가 총격 사건이 일어난 적이 그랬었죠. 있었잖아요. 그곳이 바로 펜실베니아입니다. 아, 네, 그리고 또 트럼프가 이 펜실베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 출신이어서 오. 이곳에 연고가 있다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어쨌든 대선 결과가 접전일수록 최종 승자 발표도 좀 늦어질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길게는 일주일 이상 걸릴 수 있다. 이런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대선 후보가 집 하나씩 찾아가서 문 두드리고 표를 달라 하는 네. 이런 모습 굉장히 좀 생경한데, 자, 저희가 내일 개표 상황 특보로 자세히 전해드릴 테니까요.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.